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조세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재정의 소득 불평등 개선율을 10%대에서 20%대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세 정책은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지원과 함께 고소득,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한미 FTA 개정 움직임에 대비해 한미 통상현안 대응 조직을 강화합니다. 무역협회는 한미 통상현안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TF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TF는 한미 관계,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효과 등을 미국 의회 등 주요 인사에게 전하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활동을 펼칩니다. 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해 산업계와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전략을 정부에 전달하는 민간통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합니다. 북한이 조만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옵니다. AFP 통신은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발사 날짜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내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장소인 평안북도 구성에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장비가 옮겨진 것을 지난주 미 정보 당국이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5월 출생아 수가 3만 300명으로 역대 5월 기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9% 감소한 3만 300명으로 5월 기준으로는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8개월 연속 감소 추세고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입니다.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일단 거래소부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IT 관련주들 지금도 하락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또 달성을 한 건데 주가는 영 신통치 않습니다. 어제도 급락하고 2거래일 연속 오늘도 급락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냉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IT 관련주들 업종 자체가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IT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하루 만에 나오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워낙 좋을 것으로 예상됐고요. 이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 역시나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반대편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진정세가 언제 꺾일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장의 중론이고요. 반면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화학주가 오늘 선전하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더 큽니다. 거의 1% 가까운 하락인데요. 일단은 IT 관련 장비 업체들의 낙폭이 지금 좀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리던 말이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린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지 수요일 오늘장 내일장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32.88포인트입니다. 7포인트 정도 낙폭이고요. 낙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가 IT 관련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0.3% 정도의 낙폭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많이 꺾이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2446포인트부터 2430포인트까지 무려 위아래로 16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모습들도 장 초반에 다시 보여주긴 했는데 그 흐름들 이어가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고 특히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IT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외국인 매도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430선 지지를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주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좀 싸움이 보입니다. 기관은 많이 삽니다. 3,136억 원이나 사고요. 이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이 삽니다. 금융투자는 3,246억 원이나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번 주 내내 파는데요. 2,65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도 소폭 파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하락하는데 삼성전자의 매도세는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250만 원대 소폭 하향한 수준인데 SK하이닉스가 낙폭이 큽니다. 4%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약 6,000원 이상이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어제까지 이거래 하락 이후에 오늘은 반등 구간에서 14만 8천원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상승합니다. 33만원대 부근이고요. 네이버, 삼성물산, 삼성생명 모두 하락합니다. 신한지주 상승하면서 어제 좀 내줬던 금융주들 오늘 다시금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은 보합권으로 지금 내려왔고요. 현대모비스도 2% 상승하면서 25만원대 지킵니다. LG화학 역대 최고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잠시 매도 국면입니다. SK텔레콤 1.6% 하락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15위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0.7% 오늘도 상승합니다. 이제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4포인트까지 빠지면서 1% 가까운 낙폭이 있습니다. 0.9%의 하락세고요. 6포인트 하락하면서 670선 다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일주그램들 살펴보도록 하죠. 670포인트 오늘 장 초반에 보여줬는데 일단 찍고 내려옵니다. 위아래 8포인트나 되고요. 위아래 진폭이 1%가 넘는 오늘은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수급 주치 체크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 내내 개인 사고 기관 외국인 팔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소폭입니다. 14억 원 소폭 매수하고요. 기관이 좀 많이 파네요. 951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미끄러 대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상승 전환을 했고요. 1%대 상승입니다.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다시 상승하네요. 2%대 메디톡스 상승하지만 군함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CJENM 오늘 4%대 급락이 나옵니다. 코미팜 역시 그동안에 급등이 나와주다가 오늘 브레이크가 살짝 걸린 모습이고요. 오히려 로엔이 올라옵니다. 88,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9만원 부근에 이제 다다랐네요. 다음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휴젤 상승하고요. SK머티리얼즈 IT 관련주들 오늘 좀 하락이 있습니다. 4%대 하락. 바이로메드, GS홈쇼핑, 신라젠 모두 소폭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 0.8% 상승, 나노스가 3%대 낙폭이 좀 크고요. 원익 IPS도 장비주들 오늘 좀 하락을 하네요. SFA도 하락하고요. 제일홀딩스 소폭 100원 정도 지금 낙폭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은 급등합니다. 다시 1120원대 복귀를 했고요. 0.5%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면서 하락 원인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가 시장이 좀 필둔 것 같습니다. 화두고요. 시장을 좀 선도하던 IT 쌍두마차인 SK하이닉스 정말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낙폭이 꽤나 큽니다. 삼성전자의 기존 발표 이후의 흐름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하락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하이닉스가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는 언론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적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보다는 시장 기대에 얼만큼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코스피 대부분 주가는 실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올해 이익 모멘텀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 4분기 실적이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좀 매물출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초 이후 많이 올라온 데 따라서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대치보다는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기보다 어느 정도 부합한 수준이라는 점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물압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한창인 것 같은데 좀 주목할 만한 저희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 4분기 실적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유효한
업종들,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SK 하이닉스는 하반기 실적도 괜찮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IT 가전이라고 볼 수 있는 LG전자와 삼성 SDI의 주가 차별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4분기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을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IT, 그리고 내수주가 하반기에는 이익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IT 내수주의 정책 동력, 정책 흐름, 모멘텀이 좀 가세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오늘 수요일장이고요. 향후에 목요일, 금요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는 대응해 나갈까요? 이번 주 실적 시즌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서 좀 업종이나 종목들 좀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물 압력이 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지수 대응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이익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고 정책이란 모멘텀이 좀 강할 수 있는 IT 내수주는 변동성을 활용해서 전민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클리컬 업종 같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화학이나 철강 업종들은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심이 좀 약하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은 경계심을 높이시고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직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와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계셨죠? 네. 날씨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볼 텐데 외국인 매도가 지금 거래소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인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IT 관련주들로 사들이던 종목들을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공교롭게 시점이 지금 FOMC 회의가 이벤트가 있는데 이로 인한 경계감 때문에 외국인이 일단 팔고 보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FOMC 회의 관련돼서 좀 약간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22회의 때도 직전에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몇 가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시장의 조정 기운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흐름이죠. 사실 절대 지수 낙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싸늘하죠. 주도주 성격의 IT 업종,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것이 지수 부담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고 전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주도주의 경우는 조정을 받아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면은 순환매가 다른 업종 쪽이나 종목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어제 오늘의 모습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거칠게 나타나고 있어서 IT 업종이 일부 부품주나 장비주까지도 동반해서 하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의 모습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밤 이벤트를 지나면서요. 특히나 이제 7월에 거래 일수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연속 8개월 상승을 하느냐, 이것도 관심사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좀 조정이 지금 이렇게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거래 일수 동안 2,397포인트 여기를 지키면은 8개월 연속 양봉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2,410포인트하고 오늘 지금 현재 지수 2,430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지지선이 있는 그런 중요한 지수 레벨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폭이 절대 지수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려도 분위기는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이벤트를 지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변하는가, 또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가, 이걸 좀 세밀하게 시장을 관찰해야 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8개월 연속 상승,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가 2005년하고 2012년에 8개월도 아니라 9개월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보면 다음 달까지도 상승을 해야 이런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달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지지선을 어떻게 지금 지키고 마무리하는가, 이번 달에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수급적 말씀드리는 거 다시 외국인 쪽을 정리해 보면은 매도세가 연속으로 오늘까지 3일째인데요. 어제 거래소 3천억 넘었고 코스닥 쪽도 매도하고 파생상품 쪽도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비하면 좀 강하지가 않고 좀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수급의 부담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벤트 같은 경우 오늘 밤 FOMC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7월 한 달 동안 이 실적 발표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온 주요 테마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또 어닝 서프라이즈 노출했고, 어제 하이닉스 발표가 됐다는 거, 주가가 많이 못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IT 대형주 실적의 정점을 찍는 듯한 분위기가 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벤트 수왕인 오늘 FOMC 회의 자체도 여기서 무슨 어떤 큰 결론이 나타날 거라고는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ECB 통화정책 회의 때도 결과는 별거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었었던 그런 성격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분위기에다가 이벤트까지도 겹쳤다. 그래서 유사한 타이밍에 유사한 흐름을 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FOMC 회의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별로 신경을 지금 안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 자산 축소 관련한 코멘트는 꼭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도 역시 이와 관련돼서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는가, 이것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계속 가느냐 마느냐, 이거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2와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마찬가지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채권하고 상품 시장 쪽 역시 특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 지나면서도 최근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확인은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벤트를 지나면 내일부터는 우리 시장도 좀 안정되는 분위기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런 지표들이 있죠. 화생상품 쪽 지표요. 어제는 좀 심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난 22 통화정책 회의 때도 그런 비슷하게 이런 파생상품 쪽의 흐름이 약간 안 좋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수급도 그렇고 지지선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서 박스권으로만 진입해도 시장에 큰 무리는 없을 테니까 오늘의 이벤트 지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또 변화하는가, 그리고 또 업종상으로 놓고 보면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이런 긴축 관련된 이벤트 지나면서 단기 랠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달러 흐름하고 연계돼서는 최근 강세가 좀 시작되는 듯한 상품 관련 소재 업종, 이게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가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밤의 이슈가 큰 이슈는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율 시장 등의 자산 시장의 변화 요인은 우리 업종과 바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와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비중으로 보자면은, 그것보다는 FOMC 오늘, 큰 이벤트는 아니겠지만, 짚어보자라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 얘기해주셨으니까, 바로 그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후반부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실적 시즌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장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 3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7월을 보면서 이제 3분기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7월이 가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보통 다음 달 15일까지죠. 45일 동안에 이 실적 발표가 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남았고 3분의 2가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대강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3일 사이에 이제 대부분의 대형주가 실적 발표를 다 마무리할 거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IT하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대강 실적 시즌이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는 일단락이 이미 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서 2분기 실적을 이제부터는 정리하면서 3분기 쪽을 가늠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실적을 정리했을 때 주도주 중심 그동안에 봐왔었던 IT와 금융주 중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타났었다. 이거는 2분기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때처럼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그 4월처럼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좋은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보통 실적의 피크를 이루는 3분기까지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대강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 말씀드리겠고, 7월에 우리가 한번 그랬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 동안에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좀 수치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구해보니까 코스피 상승률이 어제까지 이제 2% 상승을 보이는 와중에 보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8% 넘게 올랐고 전기가스가 7%, 우리가 의외로 생각이 되는 게 철강금속이 6%, 화학이 2.9%나 올랐다는 게 좀 의외로 오른 경우가 될 테고요. 금융이 4%, IT가 3.65%, 그리고 우리가 알던 보험, 금융, IT 업종이 또 시장을 끌고 갔다. 이 전기가스의 경우는 한국전력이 월간 상승률이 10%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 준다면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우리가 이 금융이나 IT 이쪽에 이유 있는 상승은 3분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글로벌 IT 기업 동반해서 버블론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올 필요가 있겠고요. 금융주의 실적 호전, 이게 IT 다음으로 지수 견인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이쪽은 약간 좀 의문이 좀 나타나고 좀 지속되기에 힘든, 탄력이 지속되기에는 힘든 실적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NIM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의 초반에는 그게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번에 만든 서프라이즈처럼 그러니까 실적을 탄력적으로 계속 예대 마진 차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의 고유 기능 중에서 사회적 기능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발생이 된 일회성 요인들 있죠. 비용 절감 측면에서 나타난 거나 대손 충당금 환입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금융주 쪽은 약간 좀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도 거친 이후에 접근하는 게 맞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우리가 보통 금융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 배당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배당 투자는 작년에는 8월부터 나타났는데 지금 8월이 바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당 투자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업종 쪽은 약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업종, 이게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업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철강의 경우는 중국 시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상승이란 것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에서 이런 소재업종의 강세가 좀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늘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환율 측면이라고 그랬죠. 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은 상품 시장의 강세가 나타나고 소재업종, 바로 화학업종하고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오늘 조정 이후에 또 이벤트 지난 이후에 내일부터의 또 화학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최근 시세가 좀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소재업종의 시세, 내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이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어느 정도 언급은 해주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향후에 3분기 투자 전략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조정인데 어닝 시즌 마무리됐기 때문에 모멘텀 부재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 추가적으로 한 1, 20포인트 하락을 해도 괜찮은데 1410포인트가 지켜지는지는 2410포인트가 지켜지는지는 꼭 한번 참고적으로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종합지수가 이런 기간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서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요인이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방안도 투자자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시세를 못 냈었던 업종 중에서 아까 소재 업종 말씀드렸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소외 업종 중에서 필수 소비 업종,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때문에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 결국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는 경우는 소재 업종하고 더불어서 소외되었던 필수 소비재 쪽으로 단기 시세 한번 노려볼 만하겠다. 조정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동안에 그 정도의 시세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SPN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뭐 그렇게 녹록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점검할까요? 네, 조정이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정이 온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0선을 3일 연속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어제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21선은 확실하게 이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받아야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5월 중순에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2600선까지 갈 수 있다. 다만 제대로 된 조정을 받으면 그렇고 여기서 조정 없이 2500선까지 가면 다중고점 형태로 돼서 아마도 추가적인 지상승보다는 박스권 지수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전망해 드렸거든요. 벌써 그 얘기한 게 2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7월 초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7월 7일이었죠. 노무라증권에서 2600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2600선까지 보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저도 연말 연초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도 연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 노무라증권은 어떤 전제가 없이 얘기했었고 저는 전제를 깔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시장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다소 좀 왜곡된 시장이거든요.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전기전자 대형주. 예, 그것도 정말 일부죠. 다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금융주 좀 발동 걸려서 올라갔었는데 균형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유동성 장세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그 경계심도 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코스피 같이 내려가니까 투자 심리 안 좋아서 같이 내려가는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여기서 21선은 당연히 이탈하고 61선도 충분히 이탈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연히, 하나는 충분히. 그러니까 21선 이탈은 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61선 이탈은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비슷하게 이탈을 하더라도 아마도 일정한 시점부터는 코스닥이 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드리냐면요. 최근에 보면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 대형주를 따라가자니 겁나고,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옮겨 타자니 그것도 조마조마하고, 갈 곳 없는 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배팅할 때가 코스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반드시 한번 올라간다고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런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개인 큰손들이 증가했다. 1억 원 이상 매수 주문이 증가했다. 이거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대형주를 매수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흐름들이 어쨌든 코스닥의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어떤 예측은 그렇습니다. 빠르면 8월, 늦어도 11월. 굉장히 편차가 크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에 만약에 못 가면 11월에는 갈 겁니다. 근데 일단 8월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준비를 하셨다가 만약에 움직이면 그걸 만끽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 좀 점검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테마가 주목할 만한가요? 네, 코스피는 운송장비 중에서도 자동차입니다. 운송장비는 조선과 자동차로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요. 제가 저녁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쪽에 베팅하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업체든 부품업체든 그쪽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마는 RFID 테마, 오늘 8호가 잘 가고 있는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 하나만 특별하게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 섣불리 추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량주는 페노션입니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121선 이탈하면 접근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삼성전기입니다. 역시 보유자 매도하세요. 미보유자는 121선이 깨졌을 때 그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G전자와 비교했을 때 억울할 게 전혀 없습니다. LG전자는 적정주가 대비 절반도 안 돼요. 이거는 뭐 억울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입니다. 로지시스, 이건 그냥 홀딩해주세요. 던질 이유가 없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이하에서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X에너지 역시 보유자 홀딩입니다.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오늘도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간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지 마지막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짜드릴게요. 코스피 전기전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세요.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높아도 61선 이탈. 만약에 60 낸다 그러면 121선 이탈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고요.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평가 종목 중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거는 예측 매매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다, 이런 종목은 확인 매매 차원으로 늘림목에서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적정 주가에 대한 것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가 내가 왜 사는 종목이 이미 4배 고평가야, 이런 게 있고요. 반대로 5분의 1밖에 안 되네, 현재가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만 아니라 그러면 얼마든지 수익 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는 현재 증권사나 경제지표나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기술 특허를 취득한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신뢰하실 겁니다. 그런 거 기술 특허 잘 안 내주거든요. 제가 무슨 해서 로비해서 낸 게 아니에요, 그게요. 어쨌든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호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1부 쭉 함께 하셨습니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고요. 많은 종목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 두 분 함께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헌터스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